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고대학교 독일어통번역과 이재원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해초의 왕호천축국전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 결락 부분이 되게 많은데요. 그 결락 부분을 추정을 한번 제가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런 글자들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내용의 글자가 들어갈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정말 그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까? 거기에 대한 검증을 해보기로 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선택한 장소는 오장국 부분입니다. 40개 캐피탈 중에서 한 부분인데요. 당연히 오장국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온전한 텍스트입니다. 거기에서 결락자 제구가 얼마나 신빙성 있는지에 관해서 제가 오장국장을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장국장에는 총 109글자가 등장하는데요. 따라서 총 123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에서 53자가 보이지 않는 결락된 피라날사국장과 비슷한 텍스트 표면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요. 양 자체가 이제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피라날사국장에서 결락된 부분과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글자 수를 임의적으로 결락시킨 오장국장의 부분들은 아래 그 인용문에서 가운데 줄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줄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보면 우종차 건탈하고 정북 입산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나오죠. 이때 이제 저희들이 그 시문구에 대해서 아마 지지난 시간에 이렇게 배웠을 텐데요. 차라는 것은 이제 이게 지시대명사고요. 종은 따라갔다, 또 따라간다 이런 뜻이고, 건타라국, 오장국 바로 앞에 나온 나라 이름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 또 건타라국의 북쪽 방향으로 산 쪽을 이렇게 따라서 며칠을 가게 되면 이런 식의 시문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문구 뒤에 사실은 그 뒤에 시문구가 이렇게 어디에 도달했다 거기까지 이렇게 나오고요. 나라 이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거 시문구니까 바로 뒤에 나라 이름이 나오겠구나라고 이제 저희들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요 왕호천축국전에 이제 시문구가 나오는 것이 이제 전형이고, 요 시문구는 테마죠. 저희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요 테마의 레마, 나라 이름,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이제 이렇게 세상 지식, 백과사전적인 지식, 예를 들어 고지도 같은 걸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지금 오장국에서 이렇게 보면 그 맨 앞에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다시 이 건타라국에서 정북쪽으로 산에 들어가 사흘을 가게 되면 XX국에 이른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XX에 해당하는 나라 이름은 상호텍스적인 지식,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지식, 거기에 예상되는 여행 경로에 기대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장국 앞에 건타라국이 있었죠. 그 건타라국하고 오장국 다음에 나오는 나라하고 그 나라 사이에 어떤 나라겠다라고 이제 그 당시에 그 고지도를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오장국에 대한 정보들은 해초가 여행할 당시 존재했던 불국기나 송운행기 그리고 대당서기 등에서도 취할 수 있습니다. 불국기는 아마 해초가 불국기나 송운행기도 아마 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대당서기는 정말로 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당서기는 내용이 아주 많고요. 예를 들어 10만 자가 넘고요. 나라도 수백 개가 이렇게 되고 그 각 나라의 설화도 수십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양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해초 스님의 왕호천축국전이 대당서기보다 급이 떨어진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외국의 학자들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장법사, 나중에 이제 그 서유기로 이제 약간 각색돼서 나왔다 그랬죠. 거기 보면 서유기 보면 우리들이 알고 있듯이 삼장법사랑 같이 손오공 저팔계 이렇게 같이 가잖아요. 현장이 이제 제자들이랑 같이 이렇게 가는데 15년 동안, 16년 동안. 그렇지만 해초 스님은 혼자 갔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현장법사는 갔다 와가지고
경파라는 그 제자가 서문도 쓰고 다른 그 제자들이 그 구술한 거를 받아 적는데요. 사실은 해처 스님은 직접 가서 직접 이렇게 글을 쓰고 직접 본인이 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5편의 서정시도 직접 남기죠. 그런 식으로 봐서는 훨씬 더 값어치가 있다고 할 수 있죠. 하여튼 간에 이 또한 여러 나라 이름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어떤 레마들이 등장하는가는 왕호천축국전의 온전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심은구가 나오고 오장국이 나왔죠. 오장국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 그러면 왕호천축국전 전체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어떤 나라 이름 나오고 뒤에 어떤 설명이 나올까? 그걸 따져보는 거죠. 거기 보면 첫 번째 해당 나라의 지리적, 정치적, 언어적 상황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구신하국 이렇게 보면 구신하국에 도달했다. 부신하국은 부처님이 열반한 것이다. 바라날사국에 도착했다. 황폐화되어 왕도 없다. 람파국에 도착했다. 왕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해당 나라의 지리적, 정치적, 언어적 정황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 보면 성 또는 나번에 보면 성 또는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나라 이름이 나온 다음에 부연 설명이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 중청국 장에 이렇게 보면 성의 이름 중청국에 이르렀다. 성의 이름은 갈라급자다. 구이국에 이르렀다. 사마갈라 시국이라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해당 나라 왕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남천축국, 서천축국, 서천축국에 이르렀다. 근데 왕은 그 나라의 왕은 코끼리 800마리, 5, 600마리, 300마리 소유하고 있다. 대식국에 이르렀다. 왕이 본국에 살지 않는다. 대식국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 이라크 그 정도까지 이제 갔다는 건데요. 거기를 칭하고 있습니다. 대불림국, 왕이 군사를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종족에 관한 설명도 나옵니다. 바로 오장국 전에 등장했던 건타라국 장에서 이렇게 보면요. 건타라국에 도착했다. 왕과 군사는 돌고린이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그 환경들, 위와 같은 나라 이름 다음에 등장한 여러 가지 정보, 그런 사항들 중에 하나가 들어있을 개연성이 훨씬 높은 거죠. 오장국 뒤에는. 실제로도 거기에 나에 해당되는 두 번째 해당되는 레마가 등장했습니다. 즉 오장국에 이르렀다. 그곳 사람들은 스스로를 울진나라고 부른다. 자, 이러한 결락 부분이 지나고 나서 등장하는 부분은 경삼보인데요. 삼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적이 있죠. 삼보를 공경한다 이런 건데, 요거는 비교적 추정하기가 쉬운데요. 왕호천축국전에는 어유야된 삼보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돼 나가는지 아주 자세히 있는데, 삼보는 대부분 보면 목적어로 쓰이고요. 삼보를 이런 식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항상 주어로서 왕과 수령, 백성, 뭐 이 나라 사람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금방 그 삼보 앞에도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양하다 그럴 그 양자가 등장하는데, 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양자도 보면 크게 공양한다, 매우 공양한다, 스님을 공양한다, 동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있는 거죠. 거기 이렇게 보시면 매일도 이미 어유화가 되어 있으니까 양자 앞에 결락된 부분을 추정하기 위해서 왕호천축국전에서 이미 양자가 어떤 장소에서 출현했는가를 모두 이제 살피는 거죠. 이 양자가 20번 정도 출현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살펴서 추정한 것과 실제 표현 어떻게 나오냐면, 이 나라 왕은 삼보를 크게 공경하고 백성들과 마을 사람들은 많은 분량을 절에 시조하여 공양하며 집에는 적은 분량만 남겨두어 의식으로 공양한다. 제를 올려 공양하는 것이 매일의 일상사이다 라는 거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오장국장의 가장 말미에 등장하는 XXX는 건타라국과 비슷하나 언어는 같지 않다 라는 표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앞에 XXX가 뭔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이와 똑같은 유사한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음을 옛날에 언어를 그 어음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어음이 출현한 환경을 다 따지는 거죠. 거기도 이렇게 따져보면 어음과 함께 출현하는 낱말들의 빈도수의 순서를 보면 어음하고 의복, 의상이 출현을 하고요. 어음하고 풍속이 출현하고 어음하고 음식, 어음하고 기후, 가축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이렇게 따져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락 부분으로 가정된 그런 부분도 의복과 풍속과 음식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건타라국과 비슷하나 언어는 같지 않다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실제 텍스트도 어떻게 나오냐면 의상과 음식, 풍속은 건타라국과 비슷하나 언어는 같지 않다. 인 것을 보면 우리들이 지금까지 해봤던 이러한 결락자 제구 방향들이 의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왕후 천축국전의 이름의 특강을 마무리 짓습니다. 자, 이 특강은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텍스원학에서 연구되는 여러 가지 텍스트 생산 기제, 해석 기제에 기대서 왕후 천축국전의 결락 부분 제구하고 그 결락 부분 제구된 것에 대해서 텍스원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었고요.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왕후 천축국전의 최초 외국어 번역본인 발터 푹스본을 제가 많이 참고를 했고요. 그것이 이제 전체적인 테마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분석한 것은 뭐냐면 이때까지 왕후 천축국전의 그 연구 부분이 많지는 않았지만 문학 측면에서 연구를 했고 세계사 측면에서도 연구를 했고 문헌학 측면에서도 연구를 했고 중어 중문과에서 고성 및 역주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고 교감 이런 식의 연구가 있었는데요. 그런 연구와 더불어서 아마 새로운 연구 방식의 하나로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는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연구를 하게 된 것은 순전히 정수일 선생님 덕분입니다. 중국 도낭에서 열린 2016년도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3년 전인데요. 3년 반 전인데 실크로드 국제학술대회 인터내셔널 아카데믹 컨퍼런스에서 제가 왕후 천축국전의 독일어본에 대한 그런 소개를 국제학술대회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평소에 존경에 맞지 않았던 정수일 선생님을 뵀는데요. 처음으로 뵀는데 선생님께서는 왕후 천축국전 결락 부분 제구 문제의 시급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제가 그래도 미천하나마 지금까지 이렇게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수일 선생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